자, 2025년 여름방학 특강. 2학기 고난도 영역을 이제 공부할 거고, 첫 번째 주제가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야, 반응.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던 이거도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좀 성실하면 그래도 어려운 걸 좀 극복하는데,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진짜 조금 더 어려워.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 중화 반응, 이게 이제, 소단원을 보면 3개의 소단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3개의 소단원은 다 끝내고 문제풀이 훈련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산화하는 반응의 기본 소개를 한번 해볼게. 자,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영향을 준 반응이라고 돼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항상 화학자들은, 우리가 이런 도움을 줬다, 이런 걸 먼저 소개를 해요. 영향을 준 반응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거, 사진으로 보이는 이런 반응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읽어볼게. 대기 중 산소는 동식물 출현과 번식을 가능하게 한다. 왜? 산소가 있어야 숨 쉬잖아. 숨 쉰다는 게 무슨 의미지? 안 답답한 거야, 숨 쉬면? 숨 안 쉬면 답답하잖아, 그지? 그런 게 아니라 산소가 들어가야지만 뭘 할 수 있어, 우리 몸에서, 세포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살 수가 있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뭐 건전지 꽂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살기가 아예 생명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산소가 꼭 필요하다. 동식물 출현과 번식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연소 반응, 철의 재련,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분포하는 철은 다 녹슬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산화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녹슬어 있는 걸 쓸 수 있는 철로 만드는 과정이 철의 재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류 문명 발달에 큰 영향을 줬고, 그걸 화학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뜻이지, 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예시, 이거 세 가지 예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있고, 하고 넘어가는 건 중학생이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 각 과정에 대해서 복잡하게 화학식까지 다 숙지하게 만들 거야. 그게 좀 별로 어려운 거지, 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광합성. 뭐니? 물과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빛 에너지를 저장시켜서 뭘 만든다? 고에너지 물질인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야. 누가 하는 거야? 주로는 식물이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게 광합성이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법이고, 화석연료, 뭔지 알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게 화석연료인데, 그 화석연료를 태우면 연소시킨다. 그러니까 이 태운다, 연소시킨다가 뭘 뜻하는 거냐면, 화석연료에 산소를 붙이는 거야, 산소를. 그래서 불 나고 있는데 산소를 차단하면 불 꺼지지, 그지? 산소를 붙여서 불을 계속 내게 하는 게 연소 반응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철의 재련. 봐봐. 요 산소와 반응해서 열을 발생한다. 열이 에너지잖아, 그지? 열 발생시키는 거. 그 다음에 철 재련은 철에 산소가 붙어 있으면 이게 녹슬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지? 그걸 떼내는 거야. 산소를 떼내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소를 제거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것을 철의 재련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부터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광합성, 화석열 연소, 그 다음에 철의, 와우. 엄청 길지, 그지? 철 재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약간 스압이라고 해야 되나? 압박이 있겠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볼게. 광합성 한번 먼저 보자고. 광합성은 봐봐. 식물도 숨 쉴 수 있지. 어떻게? 잎 뒤쪽에 기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 수증기도. 그지? 그쪽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주로 뭐니? 물을 흡수해서. H2O가 물이지. CO2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지? 그리고 이게 몇 개? 6개 흡수해. 분자를 6개 흡수해서 뭘 만드냐면 C6H12O6. 이게 포도당이야. 고에너지 물질이야. 포도당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드니? 산소 기체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식물들, 숲에 우리가 가면 뭐니? 산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뭐 산림욕을 한다 하면서 어르신들 막 이렇게 다니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중요하냐? 얘들은, 자, 기억해. 이산화탄소, 물은 에너지 무슨 분자? 거지 분자야. 에너지가 엄청 낮아. 여기서 우리가 끌어내서 의미있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고 봐도 돼. 0이야, 0. 됐니?
근데 얘는 에너지가 엄청 큰 분자거든. 오케이? 그 차이가 있지.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높였는데 빠자작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높인 거야.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저장한 거지. 어디에? 포도당이 저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됐죠? 그러고 여기에 산소 많이 붙어 있었지. 이산화탄소 물에. 그지? 근데 조금은 붙어 있지만 많은 산소를 어떻게 뜯어냈지? 물질에서. 그지? 뜯어냈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용어. 봐봐. 어떤 물질에 산소라는 산소 원자가 분자든 원자가 붙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산소화라고 합니다. 그 소자 빼고 짧게 산화. 그러면 어떤 물질에 산소 붙어 있는데 그걸 뜯어내주면 뭐라고 하냐? 얘는 뜯어져서 이제 산소 없는 애 있잖아. 그지? 얘는 환원됐다. 이렇게 얘기해. 환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원은 산화의 무슨 말?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 산소 많았는데 이렇게 뜯어졌으니까 이건 뭐 된 거야, 지금? 환원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환원된 거야.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딱 이렇게 설명 안 나와 있겠지만 개념적인 거야. 꿀팁이야. 알아도. 산화될 때는 항상 에너지가 밖으로 뺏겨나가. 밖으로 나가. 아까 봤잖아. 연소. 불 나면 열 에너지 나가잖아. 그지? 그 산화야. 됐지? 산소 붙으면. 그 다음에 환원될 때는 항상 에너지가 흡수돼.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환원은 항상 에너지가 높아지는 반응, 산화는 항상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반응. 요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빛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밑줄 화학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가 뭔데? 이렇게 원자들 사이에 결합시키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화학 결합 에너지야.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향. 예. 요거 이제 한번 잠깐 좀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요거를 좀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중3 애들 좀 보내주고 올게요. 한 2, 3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오케이? 자, 할게요. 되고 있지? 내가 영상 찍으면 너네 보니? 봐야 돼. 나 이거 마이크 좋은 거 샀어. 이거 ASMR 되는 마이크야. 쩝쩝 이런 거 되는 거거든. 좀 소리가 달라졌을 거야. 그 전 거도 괜찮은 건데 흰 거 있잖아, 그지? 약간 느낌 있는 거. 이거 소리도 좀 더 크고 좀 선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봤거든. 해보니까 다르더라고. 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쫙쫙쫙 나가보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 기억해야 돼. 지금 영상에서는 여기서 잘렸어. 기억해야 돼. 내가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라서 그래. 원래는 여기 딱 다 썼어야 되는데. 됐지? 그 다음,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원시 지구에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겠네, 없었겠네. 그치? 없었지, 그지? 원시 지구에는 단세포 생물도 없었던 거야. 근데 딱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세균이라는 게 생겼대. 남세균. 아르케오박테리아라고 하는 거야. 까먹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남세균이, 약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있잖아, 이제. 호주의 해변가에 가면, 아주 얕은 바다에 이렇게, 붕긋붕긋 이렇게, 짧은 기둥 같은 게, 물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아주 많은 거. 본 적 없니? 네. 난 많은데. 어쨌든, 호주는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많이 봤거든. 그게 뭐냐면, 남세균이 쌓여서 죽고 쌓이고 쌓이고 해서 만들어진 거래. 그런 난세균이 아주 몇십억 년 전부터 있었대, 지구에. 출현하면서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였냐면 광합성이야, 광합성. 그래서 얘가 뭘 할 수 있었냐? 처음에 우리 지구에는 공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얘가 광합성 하니까 계속 산소가 만들어지잖아. 그지? 점점 쌓인 거야. 산소가 쌓였어. 그래서 산소가 있어야지만 1차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이 지표 밖으로, 그냥 육지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그래도 나오면 안 돼. 왜 그렇게? 뜨거워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태양빛에는 자외선이 있지, 그지? 자외선 계속 만지면 죽습니다. 사람도 이제 막 피부암 걸리고 난리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바로는 못 나왔어. 근데 그 산소를 만드니까 산소 분자가 O2야. 오존이라고 하는 분자가 O3거든? 근데 산소 때문에 O3가, 오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오존층이 생겼어. 공기에.
대기 중에 우리 배웠지, 그지? 응? 기권에 보면 성층권에 한 11에서 15km 정도의 오존층이 생겼다. 오존층이 뭐 한다? 햇빛의 자외선을 흡수하지, 그지? 그러면 이제 육상 동물 식물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애지. 남생은 없었으면 우리 없다고. 우리 없고, 나 괴롭히는 애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없고, 다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산소호흡을 하는 생물이 출현할 수도 있었고, 오존층! 여기 있지, 그지? 체크! 대기 산소 증가, 생물 출현, 오존층 때문에 자외선 차단. 오케이? 그래서 육상 생물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 됐죠? 자, 남생은 속이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 아까 사진 3개 있었잖아, 그지? 그 중에 두 번째야. 그지? 화석연료 연소. 이거 간단해.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한 요 정도거든? 지금. 요쪽에서 써야 돼, 내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 하면, 화석연료는 아까 뭐라고 했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야. 그지? 이런 것들이야. 그지? 근데 화석연료에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냐면, 탄소와 수소로만 만들어져 있어. 대표적인 거 하나 내가 예를 들어볼게. C8H18. 욕한 거 아니야? 이게 뭐게? 휘발유야, 휘발유. 휘발유. 오케이? 탄소 8개, 수소 18개로 구성되어 있는 화석연료가 있어요. 그게 휘발유라고. 됐지? 휘발유가 화석연료의 대표적인 거 맞으니까 이걸로 뭐 예를 들어도 되겠는데 여기는 아주 간단한 CH4, 메테인, 메탄가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설명한 거야. 이것도 참고해서 봐.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자, 화석연료 연소야. 연소가 뭔데? 연소의 옆에 관심 있으면 적어놔. 빠른 산화라고 적어놔. 연소 옆에. 빠른 산화. 산화가 천천히 될 수도 있는데 우다다닥 되면 이게 엄청나게 빨리 산소가 붙으면 산소가 붙을 때마다 에너지가 나오거든, 열이. 근데 빨리 나오겠지. 급격하게 나오겠지. 그게 뭔데? 불나는 거야, 불나는 거. 빠른 산화가 불나는 거야, 연소. 또 이해할 수 있지? 이 정도? 오케이. 얘를 연소시켜볼게. 산화시켜볼게. O2가 필요할 거야. 산소 붙어야지. 그럼 뭐가 되냐면 항상 이렇다. 항상 봐봐. 탄소 중심으로는 CO2,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수소 중심으로는 물이 만들어져. 다른 건 안 만들어져. 됐니? 화석연료가 산화 또는 연소되면, 그지? 속도 차이잖아. 의미는 똑같아. 산화, 연소. 같은 말이야. 화석연료가 산화되면 탄소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수소 중심으로 물이 만들어진다고. 이제 뭐 해야 될까, 우리는? 개수 맞춰줘야 돼. 반응물 생성물에서 개수를 맞춰줘야 돼. 지금 개수는 내가 약속한 건 이거 하나라는 거 약속만 했어. 그럼 이게 하나라면 탄소 몇 개? 8개. 맞지? 8개면 이 이산화탄소에 탄소 하나씩 있으니까 8. 여기 8 적어줘야 돼. 맞지? 수소 몇 개? 18개. 맞지? 그러면 이쪽에도 수소 18개.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면 안 되거든. 반응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 18개 있어야 되니까 2, 9, 18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럼 이쪽에 산소의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16, 9, 27, 25개네. 맞지? 25개면 이쪽에도 산소가 25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 2분의 25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25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종류와 수를 맞춰준 이 반응식을 균형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쪽 영역에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입자수를 맞춰주는 걸 화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되게 유명한 용어가 있어. 양적 관계라고 합니다. 양적 관계. 오케이? 양적 관계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거야. 수능까지 어렵게 나오는 거야. 킬러 영역이야, 킬러 영역. 그래서 이거 입자수 못 맞춰주면 언젠가 막히기 시작해. 이게 문제가 이런 게 있다. 시험 쳐봤으니, 여러 번 시험 쳐봤으니까 알 거야. 딱 문제를 봤을 때 3번인가 4번인지 막 이렇게 헷갈릴 게 있지, 그지? 그런 문제에서 막 10분, 20분 멈춰서 이게 문제 푸니? 아니지. 찍고 넘어가잖아. 그지? 그런 영역을 우리는 되게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지? 근데 이제부터, 너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지? 2학년 올라가면서 뭘 경험하게 될 거냐면, 문제를, 뭔지는 이해하겠는데, 시작을 못 해. 그럼 어디, 벽에 아예 갇히는 거야. 뭐 3번인지 4번인지가 아니고, 1, 2, 3, 4, 5번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게 킬러 영역이야. 보통 화학에서 양적 관계에서 나오는 거고, 생명과학에서는 유전에서 나옵니다, 그게. 물리에서는
중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역학에서 나와요. 역학에서. 지구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지구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 심리적으로 대학교 가서 지구가 공부할 건 아니면서 그 선택 과목으로 지구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만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뜻이야. 근데 그 흐름이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너네가 수능 칠 때, 통합과학 수능 칠 때도 분명히 방금 얘기했던 각 영역의 그 내용들이 뭐니 좀 어려울 거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거 이해할 수 있겠니? 화석 연료에 산소가 뭐 한 거야? 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반응이야? 산화 반응이야, 산화 반응.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산소가 붙는 반응, 산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아까 광합성은 무슨 반응이었어? 산소가 떨어졌잖아. 맞지? 떨어져서 O2로 따로 있었잖아. 그지? 생성물에서.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는 거야. 됐니?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시도 한번 보고요. 영향, 우리에게 영향은 연료 연소할 때 생성되는 열 에너지. 열 에너지 가지고 우리 뭐 해? 고기도 구워 먹고, 난방도 하지, 겨울에는. 그지? 그 에너지 차도 움직여, 그지? 화석연료 차도 움직이지, 그지? 비행기도 움직이고, 교통수단, 그 다음에 공장도 돌려요. 맞지? 산업, 교통수단의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하게 돼서 이제 19세기 이후에 산업혁명, 교통혁명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렵지 않지? 넘어갈게요. 좋아. 대답도 잘하고. 착하네. 자, 철 재련. 이게 제일 복잡해. 이게 지우고 해야 돼. 너무 복잡해서. 누구야, 저거? 빵빵거려. 철 재련은, 결론부터 얘기할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철은, 눈에 보이는 철들은 다 산소 붙어 있어. 녹슬었다고. 그래서 철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의 철은 어때? 색깔이? 빨개. 원숭이 엉덩이처럼 빨개. 녹으면, 철이 녹으면 빨간 물이 나오잖아. 그지? 빨개. 예를 들어서 대전 쪽에 황산벌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황산벌이라 할 때 그 황산벌이면 빨간 흙. 약간 빨간 흙이 있어요. 오케이? 빨간 흙. 뭐 제주도 가면 까만 흙 있고 뭐 이렇거든. 빨간 흙이 뭐냐면 산화철이 많은 흙이야. 이거 그 식물이 자라기 좋게 안 좋게? 좋다고 해줘. 서산도 약간 빨간 흙 쪽이야. 좋은 거야. 서산이 궁금하면 왜 좋은데? 좋은 거야, 이거. 알겠지? 매우 유리한 토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빨간 흙. 그거 다 철이죠. 산화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흙에는 그렇게 있으면 돼.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건물 지을 때 철근을 만들어야 되고, 차 만들 때 요즘에는 철로 잘 안 하지만 이제 그 차의 그 틀은 이제 철로 만들잖아. 그지? 철이 엄청 많이 쓰여. 저기 이 다리, 책상 다리 철이잖아. 그지? 그럼 만들어야 돼. 산화돼 있으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산화된 철을 다 끌어모아서 뭐 하는 거야? 산소를 뜯어내는 거야. 그래서 순수한 철을 얻게 되는 과정을 뭐라 한다? 철의 재련이라고 합니다. 요거까지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 초집중 해주세요. 자, 철은 자연에서 산화철이 주성분 철광석 형태로, 철광석이라는 게 철이라는 게 아니야. 돌덩어리인데 녹슨 철이 있는 돌을 철광석이라 하는 거야. 그 철광석을 가져와서 철 재련해서 철 만드는 거야. 순수한 철. 됐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산소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 자, 여기 이제 화학 반응식을 지금 여기 소개하는 데서 4가지가 있거든요. 4가지를 내가 쓸게요. 첫 번째 볼게요.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 재련 장치가 있어야 돼. 오케이? 이거 용광로라고 하는데, 용광로 들어봤지? 포항제 철이 있는 거야. 됐지? 용광로 장치에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약간 시꺼먼 연필 빻아놓은 가루 같은 게 있어. 코크스라고. 코크스가 뭐냐면 탄소만 있어.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야. 됐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가루 같은 거야. 코크스. 이 코크스에 산소를 붙여. 즉 이걸 태우는 거야. 태우는 거. 이 용광로에서 이 짓을 해야 된다고. 됐지? 태우는데 봐봐. 이거를 여유 있게, 시간 여유 있게 천천히 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CO2 이산화탄소가 돼. 그러면 안 돼. 그걸 바라는 게 아니야, 이게. 뭘 바라냐면
일산화탄소, 그냥 산소 하나 붙어 있는 탄소를 얻기 위한 과정이야. 다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다고. 됐니? 그걸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1대1이잖아, CO는. 그지? 그럼 요거 2C에 O2를 붙이면 2CO가 되겠네. 이런 반응을 하는 거야. 이게 여유 있게 천천히 놔두면 다 타버려. 이산화탄소 돼버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코크스에 산소를 짧게 그냥 부어줬다가 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돼? 산소가 붙다 말겠지? 이제, 근데 산소가 2개까지 붙을 수 있어, 탄소에. 근데 하나 붙고 끝나는 거예요. 됐지? 그렇게 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려고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좀 이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철을 재련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일단은 준비 과정에서 이런 반응이 필요하다. 코크스가 산소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짧은 반응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제는 철광석.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화철이 필요합니다. 산화철이 Fe, 철 원자 2개, 산소 원자 3개, 또는 좀 개팍한 학교쌤이면 요런 거 낼 거야. 이게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철 3개, 산소 원자 4개짜리도 있어요. 철광석에. 이거 아니, 이거 둘 중에 하나야. 됐죠? 근데 이게 보편적인 거야. 2, 3. 됐니? 2, 3짜리가 보편이야. 자, 이 철광석에 뭘 하냐면, 아까 준비했던 일산화탄소를 몇 개? 3개를 붙여. 반응시킨다는 거야, 이제. 이거 이제 만들어졌잖아, 그지? 여기에 이제 산화철이 있는 철광석에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아까 말했잖아. 탄소는 산소를 2개까지 붙일 수 있다고 했잖아, 세연아. 그지? 근데 지금 몇 개 붙어 있어? 하나 붙어 있지, 그지? 그럼 얘는 뭐 하려고 하겠니? 하나 더 붙이려고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산소 깡패야, 얘. CO는 다 돌아다니면서 산소 있으면 다 뺏어버려. 자기 거 해버린다고. 그 특징 때문에 여기서 쓰는 거야. 여기서. 그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철에 산소가 붙어 있잖아, 그지? 이거 그냥 안 떨어지거든? 근데 깡패를 다 갖다 주면 어떻게 돼? 이게 다 떨어진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만드는데, 철 원자 2개 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분자 3개를 만들겠지? 3CO에 O3니까, 그지? 하나 붙어서 CO2 3개 만들겠지, 그지? 개수, 입자수 따져봐. 맞지? 그지? 이렇게 해서 순수한 철을 얻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순수한 철은 이제 이 용광로는 엄청 뜨겁기 때문에 액체로 해서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자, 액체로 해서 밑으로 깔아앉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철광석은 철만 있는 게 아니고 산화철만 있는 게 아니고 돌덩어리도 있거든, 돌덩어리. 우리가 보통 아는 암석이 있단 말이야. 암석이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거 제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철만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제거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추가적인 과정이 조금 더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식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요렇게. CaCO3. 이게 뭐게? 탄산, 칼슘이라고 하는 겁니다. CaCO3. 됐니? 탄산, 칼슘은 어떻게 하냐면, 이 화살표 밑에 삼각형 있나 없나? 없지? 이거 적어놔. 삼각형. 이 삼각형이 뭘 뜻하는 거냐면, 화학 반응에서 온도만, 딴 거 안 하고 온도만 올린다는 거야. 가열. 높은 온도로 가열. 하면, 열 때문에, 그냥 열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CaO, 산화칼슘하고 CO2,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쓸 거냐면, CaO, 산화칼슘을 쓸 거야. 이걸 또 어떤 목적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어떤 목적 때문에 산소를 뺏을 목적으로 일산화탄소를 준비했잖아. 그지? 요번에는 불순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CaO를 준비합니다. 산화칼슘이랍니다. 일산화가 아니고 산화칼슘이라고 해요.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 맨 마지막씩. 자, SiO2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 우리 1학기 수업에도 내가 여러 번 말했어. 이거 뭐니? 돌덩어리, 암석을 만드는 기본 성분이라 했어. 석영, 크라이스탈. 됐지? 모든 돌에는 SiO2가 들어가 있어. 많이 들어가 있는 돌은 90% 이상이고 적게 들어가도 한 30-40% 들어가 있어. 돌의 기본이야. 됐지? 그러니까 아마 철광석도 돌덩어리니까 이거 많겠지? 이 불순물이야. 안 그래? 철만 뽑아내야 되잖아. 그지? 이 불순물을 어떻게 하냐면 CaO. 지금 준비한 CaO하고 반응시키면 뭐가 되냐면 너네는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예전엔 애들 잘 이해했는데 그 수능시계라고 아니? 까만 줄에 이렇게 소리 안 나고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 있잖아. 그지? 디지털 말고, 그지? 수능시계를 처음 만든 회사가 카시오라는 시계 회사야. 일본 회사거든. 카시오가 나옵니다, 이게.
카시오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봐봐. CA, 카, SI, C, O 세 개 맞지? 카시오가 만들어진다고. 시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지?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어? 슬래그라고 한다라고 돼 있지? 이거 안 해도 돼. 슬래그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걸 빻아서 뭘로 쓰냐면 시멘트로 씁니다. 시멘트. 시멘트 비싸 안 비싸? 아 비싸. 똑같은 그 쌀 포대 있잖아. 20kg짜리 쌀 포대. 거기 시멘트 넣은 게 더 비싸 쌀보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불순물 아니야 이거? 돌덩어리 불순물이잖아. 철 재련하는 과정에서. 그지?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부자 되는 거야 지금. 동양시멘트 뭐 이런 회사들이, 오리온 이런 회사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불순물 가지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이해 되겠어요? 슬래그 가지고 뭘 한다고 안 좋겠냐? 아, 좀 적어놓지. 뭐 안 상관없다. 내가 말하면 되니까. 슬래그 가지고 뭐 하긴데 결국은 건축 맞지?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괜찮은 아이디어잖아, 그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빌드업이야 이게. 맞지? 그 다음에 순수한 철을 얻은 이후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빌드업이야 이게. 맞지? 실제의 철 재련의 과정은 뭐니? 이거지. 맞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 좀 더 벌려고 하는 과정이 이거야. 아이, 돌덩어리 따로 버리려면 돈 들어야 돼. 그지? 근데 이거 시멘트 만들면 부자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네 가지 과정으로 만들어져 있다. 뭐가? 철의 재련 과정이.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산화되었다, 얘는 환원되었다 이런 게 나올 거거든. 봐, 탄소만 있었는데 산소 붙었지? 산화된 거야. 얘는 산화되었다, 반응해서. 얘는 어때? 떨어졌지, 산소 떨어졌지, 그지? 그지? 산화철은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된 거야? 산소 하나 붙어 있었는데 탄소에 두 개 붙지? 하나 더 붙었지? 산화된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면 산화될게요, 환원될게요. 이게 제일 어려워.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이거 알아도, 알겠지? 산화도 환원도 안 된 거야, 이 반응이. 제발 좀 알아주세요. 알겠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산화되고 환원될게, 안 될게. 현존은 안 됐다고 얘기죠. 정답! 안 됐습니다. 산화하는 반응 여기 있는 거야, 여기에. 여기에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산소의 개수, 비율이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들은 산화하는 반응이 뭐다?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얘들은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얘기해. 눈에 보이잖아. 산소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채비는 알겠지? 여기까지는 반드시 딱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쉬는 시간. 자, 아이스크림 사올 건데, 코온을 원하는 학생 손 들으세요. 저요. 내리세요. 6명. 그러면 나머지 7명은 바 같은 거 사면 돼. 안 먹을 학생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내가 알아서 맛있는 거 사올게.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래? 같이 가자. 저도 같이 갈게요. 같이 가. 그래서 좀 복잡한 반응인데 거기서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 세 종류 특히 철 재련이 나오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복잡하니까 그지? 어려워하는데 그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별력 영역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공부를 해둘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약속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산화하는 반응은 산소가 붙거나 아니면 산소가 떨어지는 반응. 맞지? 산소 붙는 반응 뭐? 얘 산화된 거야. 얘 떨어뜨리면 얘는 환원된 거야. 맞지? 어렵지 않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산화하는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세연아, 산화하는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산소가 없는 반응이 있어. 아예 산소가 참여하지 않는 반응이 있다고. 그때 근데 효과는 똑같아. 결과는 똑같거든. 그때는 이 산화하는 반응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반대할
전자가 붙으면 환원이라 하고, 아까 산소는 붙으면 산화했잖아요. 그지? 전자는 붙으면 환원이라 하고, 전자가 떨어지면 산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산소 없이도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이때 내가 주로 이제 설명을 이제 시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산소가 또 깡패야. 전자 깡패야, 전자 깡패. 그래서 산소가 딱 지나가잖아. 여기 전자 있잖아. 그지? 전자에서는 전자 샥 이렇게 뺏어가. 그러니까 산소가 붙는다는 건 얘가 전자를 산소한테 뺏긴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산소가 붙으면 산화 반응인데, 근데 그 효과가 뭐니? 전자를 뺏기는 효과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야. 산소가 붙으면 얘는 전자 뺏겨.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자로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 산소의 특성을 이용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소 붙으면 산화. 그리고 산소가 붙을 때 얘는 전자 뺏긴다, 산소한테. 그러니까 전자 뺏기면 산화. 됐니? 반대면 산소 떨어지면 환원, 전자 다시 얻으면 환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산소로서 이제 예시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산화는 산소 붙어서 이산화탄소 되면, 탄소는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또는 산화 마그네슘이네. 맞지? MgO 산화 마그네슘이야. 세연아, 그쪽에 안 보이지? 보여? 너무 이게 꺾여서. 다음에 이 줄을 길게 해서 여기서 할까? 그게 낫긴 하겠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오늘 줄이 짧아서 여기서 하는 거거든. 오케이. 자, MgO 산화 마그네슘이야. 산소 붙어 있지? 근데 이거를 산소를 떨어뜨려서 마그네슘 금속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거든. 이때 마그네슘은 뭐지? 환원된 거지. 산소 떨어졌으니까. 맞지? 자, 전자로 해볼게. 전자로 산화하는 반응 정의할 때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금속하고 금속끼리 산화하는 반응 문제가 많이 나와. 금속들은 금속마다 반응성이 다 달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부모님도 모를 수 있어. 학교생도 모를 수 있어. 알고 있어야 돼.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극히 낮은 것들을 뭐라고 하게? 귀금속이라고 해. 귀금속. 어떤 애들이야? 금, 은, 백금, 비싼 것들 있잖아. 그지? 얘들 귀금속이야. 얘들이 생각해봐. 내가 금반지 했는데, 금반지 100만 원 주고 맞췄는데, 몇 달 후에 보니까 이거 다 썩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반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당연히 귀금속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안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안 바뀌어. 왜 결혼할 때 금반지 하는데?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 거지만 절대 너네 이제 떨어지지 마라, 바뀌지 마라,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어쨌든 금속은 다 반응성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기억하세요. 교과서에 안 나와요. 금속이 반응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금속을 보통 영어로 메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M이라 하자. M. 엄마 말고 M이라 하자. 그럼 이 금속이 반응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금속이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다. 금속은 양이온 될 수 있거든. 음이온 안 됩니다, 절대. 됐니? 금속이 양이온 된 걸 금속이 반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금속의 반응성이 다르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니? 양이온이 되기 쉬운 놈이 반응성이 크다. 양이온이 되기 어려운 놈이 반응성이 낮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금, 은 이런 건 뭐니? 양이온이 거의 안 된다. 맞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봐. 자, 구리가 있습니다. Cu, 구리지. 이거 편의점 아니야. 구리야. 구리가 이렇게 이온,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뺏겼어. 전자 날라갔지? E 마이너스가 전자야. 일렉트론. 됐지? 전자니까 이렇게 분리돼서 날라갔다 하면 이건 반응한 거야. 금속이 반응한 거야. 금속이 반응한 거고 전자를 뺏긴 거지. 전자를 뺏긴 걸 뭐라고 한다? 산화됐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채빈아, 갑자기 너 낯빛이 어두워진 이유가 뭐야? 화장실 가고 싶니? 확 어두워졌는데? 이게 수업 시작하니까 확 어두워지네? 아까 같이 아이스크림 사러 갈 때는 괜찮았는데. 참. 자, 봐. 은 이온이 있어. 은 이온인데 전자를 얻어서 다시 은 금속이 돼. 봐봐. 은 이온이 양이온인데 전자를 얻으면 0이 돼서, 부호가 0이 돼서 금속이 된다고. 순수한 금속. 됐지? 이렇게 되면 전자를 받았으니까 은 이온은 뭐 됐다? 환원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헷갈리지 마. 몇 번은 반복해야지 안 헷갈릴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그런 반응, 금속의 반응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산화 구리가 있다. 산소 붙어 있으니까 산화되어 있는 거야, 구리가. 맞지? 그런데 여기서 탄소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주니까 탄소가 산소를 뺏어가. 그래서 구리가 순수한 구리가 만들어졌어. 그럼 구리는 어떻게 된 거야? 산소 뺏겼지? 그럼 뭐야? 환원된 거야. 그럼 탄소는 어떻게 된 거야? 산소 얻었지? 산화된 거야. 맞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마그네슘과 구리가 있어. 자, 이거 잘 봐야 돼. 집중해. 마그네슘이 금속이 있고 구리 이온이 있어. 됐지? 여기서 반응을 한대.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고 구리가 다시 금속이 됐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간 거야? 대답해봐. 마그네슘과 구리 사이에 전자 이동이 있었어.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거야? 정답! 마그네슘에서 구리로 이동한 거야. 왜? 그냥 마그네슘인데 전자를 뺏겼으니까 마그네슘은 플러스 이온이 된 거야.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됐니? 플러스 이온이었던 구리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0이 된 거야. 금속이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첫 번째. 자, 전자가 마그네슘에서 구리로 갔으니까 마그네슘은 전자 뺏겼으니까 산화된 거고, 구리는 전자 얻었으니까 환원된 거 맞지? 그지? 이걸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야. 더 중요한 거. 뭐냐? 이 마그네슘이라는 금속과 구리 금속 중에서 어느 쪽이 반응성이 더 크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아까 뭐라고 했어? 금속이 이온이 되는 게 반응성이 더 크다고 했지? 맞지? 구리는 이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를 얻음을 당해서 구리가 되고 얘가 다시 이온이 됐죠. 마그네슘 이온이 되지, 그지? 이겼지? 이온이 되는 놈이 반응성이 더 큰 거야. 이긴 거야. 됐니? 그러니까 구리하고 마그네슘 비교하면 누가 반응성이 더 크다? 마그네슘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좀 어렵지? 그지? 요거 좀 적응해야 됩니다. 갑자기 짧은 시간에 바로 완벽하게는 안 돼요. 오케이? 금속은 어떤 특정 A 금속 이온과 특정 B 금속이 금속으로 있을 때 이게 반응을 하면 이온 반응하면 얘가 반응성이 큰 거고 반응 안 하면 이온이 반응성이 큰 거야. 이온이 얘가 반응하는 거 찍어 누르고 지가 그대로 있잖아, 그지? 이온으로 있는 게 반응성이 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뜻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하나 더 얘기해. 자, 여기 보면 탄소가 산화될 때 얘는 환원되잖아. 얘가 산화될 때 얘는 환원되잖아. 생각해봐. 그러니까 전자나 산소나 예를 들어 내가 산소 갖고 있었는데 이준이가 산소를 뺏어가. 그러면 내가 뺏기는 동시에 받은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은 어때? 한쪽만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뭐라고 하냐?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서에 나올 겁니다. 됐죠? 산화, 환원 반응은 한쪽만 일어나지 않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난다. 전자 입장에서도 그렇겠지, 그지? 전자 입장에서도 마그네슘이 전자를 뺏길 때, 그지? 구리는 전자를 얻잖아, 그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산소 입장에서도 전자 입장에서도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 반응. 자, 이제 예시들을 쭉 정리를 할 겁니다. 그 예시에서 문제가 꽤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건 성실하게 여러 번 복습하면서 공부해야 돼. 알겠지? 자, 볼게요. 자, 이건 알지?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 산화, 잃는 반응 환원. 그 다음 산화하는 반응에서 한 물질이 산소를 잃고 환원되면 다른 게 동시에 환원된다. 동시성. 아까 얘기했지, 그지? 내가 약간 설레발 친 거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자,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구리 산화 시켜볼게. 구리 금속 있잖아, 그지? 산화시킬 때 어떻게 하면 산화 잘 되겠니? 구리도 꽤 안정한 놈이거든. 반응성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뭘로 써? 전선에 쓰잖아, 전선에. 전선 10년, 20년 쓸 수 있지, 그지? 반응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얘를 반응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불이 필요해, 불이. 그러니까 그냥 산소 붙이는 게 아니고 연소시켜야 된다고. 태워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구리에 산소를 이렇게 구리 넣어놓고 이거 불을 붙여 뜨거운 열로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산화구리가 될 수 있다. 내 배웠지? 여기에 괄호 열고 2는 뭘 얘기하는 거야? 금속의 산화수를 얘기한다고 했어. 무슨 뜻이냐? 산화구리인데 이 금속은 구리잖아. 산소는 금속 아니잖아, 그지? 그럼 금속이 산화수라는 건 산화구리 2라는 거는 구리가 2 플러스 이온이라는 뜻이야.
산화구리 1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러면 구리는 1 플러스 이온이란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산화구리 3이 있다고 하면 없어, 실제로는. 근데 산화구리 3이 있다고 하면 CU3 플러스라는 겁니다. 알겠니? 오케이? 요 괄호가 이 물질의 금속의 산화수 몇 플러스인지 2면 2 플러스, 1이면 1 플러스, 3이면 3 플러스.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 얘를 하나 들어보고 넘어갈게 빨리. Fe2O3 아까 봤지? 철 재련에서 그거 알고 있니? 산소는 이온이 되면 2 마이너스야. 응? 그거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지? 그러면 3개 하면 이게 마이너스 뭐야? 6이지. 마이너스 2짜리 3개 있으면 6이지. 맞지? 그러면 여기는 뭐니? 철은 뭐니? 2개 있는데 이 전체는 부호가 0이잖아. 그지? 부호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전체가 마이너스 6이면 얘는 뭐야? 전체가 플러스 6이어야 되지. 그지? 그러면 Fe, 철 하나는 뭐야? 2개 있으니까 하나는 뭐야? 플러스 3.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니? 산, 화, 철, 괄호 열고 3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거 잘 몰라. 애들 버벅대. 됐죠? 넘어갈게요. 요거 얘기했고, 이렇게 연소를 시켜야지만 산화구리는. 구리는 어때? 빨간색이야. 근데 연소시키면 어때? 까만색이야. 왜 내가 이게 문제에 그렇게 나와? 어떻게 했더니 까맣게 변했다. 이런 뭐니? 산화됐다는 뜻이야. 그걸 알고 있으라고. 됐죠? 또 이럴 때도 있어. 까맣게 변한 걸 뭘 또 더 넣었더니 다시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붉은색 광택이 나타났다. 이런 뭐니? 다시 환원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넘어갈게. 그 다음에 산화구리2, 이제 여기 나오네. 그지? 자, 산화구리2가 이거 까맣게 이렇게 연소된 거야. 산화된 거라고. 구리가 산화된 거야. 이걸 다시 환원시킬 수 있다. 어떻게 환원시키냐면, 야, 계속, 아까 철 재련에서 코크스를 산소 붙여서 일산화탄소 만들고 했잖아. 그지? 탄소만 있으면 얘가 산소 붙어 있는 애를 어떻게 한다? 산소를 뺏는다고, 탄소가. 여기도 지금 산화구리하고 탄소를 반응시키니까 구리만 남고 그 산소 뺏겼지. 그리고 산소를 누가 가져갔어? 탄소가 가져갔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구리를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태우면 까맣게 변하면서 산화되고, 그 까맣게 산화된 걸 이 시험관에 넣고 이걸 그 탄소, 코크스 같은 탄소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온도를 올리면 이게 탄소 쪽으로 산소가 다 뺏겨. 그래서 다시 여기 빨간 구리 가루가 생기는 거야. 됐나요? 환원된 거지, 그지?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이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기체가 있어. 그게 뭐냐면 거기서 만들어진 기체야. 그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까 탄소가 산소 받았으니까 이산화탄소 되겠지, 그지? 그 기체의 특징이 뭐냐면 석회수라고 하는 투명한 용액을 암바사 색깔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희멀겋게 암바사 색깔로 만들어. 진짜로. 이유가 있어, 다. 석회수를 투명한 용액을 암바사 색깔로 뿌옇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실험을 왜 이렇게 연결해서 하냐 하면 뭐니? 이 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니? 이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산화구리가 환원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런 과정이 있다. 자, 여기 옆에 지금 여기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고.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쓸게. 자, 석회수가 뭐냐면 CaOH2야. 필기하라고. CaOH2야. 얘하고 이산화탄소가 만나잖아?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CaCO3 하고 물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입자수 다 맞을 거야. 석회수는 투명해. 그냥 물하고 똑같아. 여기가 괄호야. OH에 대한 괄호 2. OH가 2개 있다는 뜻이야. 됐니? 석회수는 투명한데 CaCO3 많이 봤지? 아까도 봤지? 탄산칼슘이야. 그게 뭔데? 요거야. 이게 뭐야? 분필. 또는 좀 더 단단한 거 뭐니? 석고상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약간 석고도 이제 땅에 끄면 분필처럼 그 색깔 나잖아. 그지? 그런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에 그냥 석회수만 있을 때 이산화탄소가 딱 들어가면
분필 가루 같은 게 팍 생기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 거야, 뿌옇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거 가지고 문제가 꽤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까지만 듣고 가면 돼, 너는. 네. 자, 이거 볼게, 이거. 알코올 램프, 이거 나오면 또 애들이 어려워해. 자, 볼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 구리를, 그 순수한 구리, 됐지? 금속 구리를 겉 불꽃 속에서 태우면 까맣게 변한대. 아까 말했지? 까맣게 변하는 건 뭐라고? 산화된 거야. 그지? 근데 그 까맣게 변한 부분이 있지, 그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게? 아, 손이 뜨거워져. 열이 전도되기 때문에.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돼. 살짝 해도 까맣게 변해.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식혀. 까맣게 있어. 그랬다 이거를 겉이 아니고 속불꽃에 넣으면 어떻게 되게? 다시 빨갛게 변해. 와우, 신기해. 이유가 있어,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겉불꽃은 공기에 맞닿아 있지. 속불꽃은 공기가 차단돼 있어, 어떻게 보면. 겉불꽃에 막혀 있어. 맞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이렇게, 이게 타려고 하면, 알코올 램프, 그, 연료가 타려고 하면, 연소할 때는 산소가 필요하잖아. 겉에는 산소가, 공기에서 산소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타. 산소가 있어서 잘 타. 근데 안쪽은 잘 안 타겠지. 잘 안 타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불완전 연소. 완전히 연소 안 되고 불완전하게 연소된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속불꽃은 불완전 연소해서 산소가 어때? 부족해. 필요해. 근데 겉불꽃은 산소가 어때? 충분한 거야. 그러니까 겉불꽃에 이렇게 대놓으면 어떻게 돼? 산소가 많으니까 구리는 산화되는 거야. 산소가 있으니까. 산화돼서 CuO, 산화구리가 됐지? 이 까만 데다가 이미 산소가, 원자가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속불꽃으로 넣으면 이 불이 구리에 붙어 있는 산소를 뺏어내서 타는 거야, 자기가. 부족하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구리에 붙은 산소를 쓰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산화구리가 돼서 까맣게 됐던 게 다시 산소를 뺏기고 환원돼서 빨갛게 돌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죽어도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거. 잘 파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유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현진 안녕. 여러분 다 인사해 주세요. 현진 군이 지금 오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좀 빨리 가야 된다고 하니까. 자, 시작. 안녕. 모든 친구들이 인사했으면 되게 민망했을 텐데. 잘 가. 자, 넘어가서 조금만 더 하고 한 5분 정도 쉴게요. 많이 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3개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연습이고. 자, 전자이동과 산화하는 반응, 요 페이지까지 할게요. 봐봐. 이미 기본적인 거 다 얘기했어. 전자이동과 얻으면 환원, 뺏기면 산화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산소 관여하지 않는 반응에서도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방금 이거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동시성도 있다고 했지, 그지? 이거 지금 방금 다 얘기했던 겁니다. 다 얘기했던 내용이고. 자, 금속의 연소 반응 아주 쉽습니다. 아까 CU가 CuO가 되고 또 다시 CU가 되고 하잖아, 그지? 그런 게 금속의 연소 반응이겠지? 요번에는 구리가 아니고 마그네슘도 금속이고 구리도 금속이야. 둘 다 금속이지? 이런 거. 마그네슘 연소돼서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면 이온 결합 물질인 산화 마그네슘 생성된다. 이온 결합 물질이 뭐였어요? 기억나? 결합할 때는 금속 결합은 금속 결합. 금속 비금속 결합하면 이온 결합. 비금속 결합하면 공유 결합이라고 했어요. 맞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마그네슘 금속인데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얘가 결합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산화 마그네슘 생성되고요. 금속인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면, 전자 이름 산화라고 했지? 되어서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그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봐. 마그네슘과 산소가 있으면 얘들이 결합할 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마그네슘은 산소를 받으니까 산화라고 할 수도 있고 산소한테 전자를 뺏기니까 산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산소 분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산소 분자는 마그네슘에 있던 전자를 얻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반응할 때 환원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헷갈릴 수 있다고. 기준을 잘 잡아놔야 돼. 알겠지? 산화하는 반응 동시에 일어나니까 누가 산화됐으면 누구는 환원돼야 되잖아. 그래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문제 조건이 좀 복잡하면 그게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환원돼서 그 산소는 O2- 아까 말했잖아. 산소는 O2- 된다고, 그지? 이온 될 때. 음이온 된다고. 비금속은 음이온 되지? 그지? 금속은 양이온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 이것도 문제로 한 번씩 가끔씩 나오거든. 뭐냐면 이게 베스킨 라빈스 31에서 많이 쓰는 거. 뭐? 드라이아이스. 그지? 드라이아이스 뭘로 만들어졌어? 순수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보통 기체인데 높은 압력과 아주 낮은 온도가 있으면 고체가 돼. 한마디로 수증기가 기체잖아. 그게 이제 고체가 되면 얼음이잖아. 그거하고 비슷해. 됐지? 근데 물이 없이 고체가 돼 있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베스킨 라빈스 많이 쓴다고. 자, 드라이 아이스의 중간에 좀 홈을 파고 그 안에서 마그네슘 가루를 태운대, 지금. 태우는 거야.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와 드라이 아이스 자체가 이산화탄소잖아. 맞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 생성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니? 봐봐. 태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딱 막아놓으면 마그네슘이 있고 불이 있고 이산화탄소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연소 반응이 일어나려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마그네슘 어디서 산소를 얻어야 돼? 산소 기체가 없다고? 그럼 어디서 얻어야 돼? CO2에서 얻어야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CO2, 이산화탄소에 있는 산소를 뜯어서 지가 쓴다고. 그래서 산화되는 거야,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는 없던 매직 같은 일이 일어나겠지. 뭐? 탄소가루가 생겨.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산화탄소 때는 탄소가루하고 관계없잖아. 그지? 우리는 못 느끼잖아. 그지? 근데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다 뺏어가면 탄소가루가 깔아앉는다고. 그렇게 해서 통에 넣고 불을 붙이는 드라이 뚜껑을 덮어두면 산소가 없으니까 탄소가루가 생성되는 거야. 됐지? 이 탄소가루는 이산화탄소에서 산소 뺏기고 남은 물질이야. 그지? 이때 마그네슘은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거지. 드라이 아이스는 어떻게 돼? 드라이 아이스는 CO2였는데, 이산화탄소였는데 산소 뺏겼지, 마그네슘한테. 그러니까 얘는 이산화탄소는 환원된다고 해야 되고, 산소 뺏겼으니까.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된다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그 사이에서 뭐다? 탄소가루가 생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7분 정도 쉬고 한 10분 정도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힘들지? 시작! 지금 나가 있는 학생들 올 거니까 바로 할게. 이 페이지가 지금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안내를 해줄게. 별표, 중요 이렇게 적어놓고 이 페이지 그냥 보면 돼. 그냥 우리 이미 다 설명했던 거야. 이게 예시야, 예시. 우리 알잖아, 예시. 산화하는 예시가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중요해. 어려워. 그래서 이걸 잘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따다닥 해서 이거 있지, 그지? 이게 뭐냐 하면 따다닥 요거와 관련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고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볼게. 자,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 반응. 그러니까 이거 금속과 염산의 반응, 금속과 금속염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야. 이게 더 어려워. 이거부터 먼저 볼게. 금속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는 금속이 있어. 마그네슘 같은 금속. 그 다음에 묽은 염산이 HCl이거든. 들어와라 얘들아 빨리. HCl인데 여기서 이거 이온화 되거든. 물에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H 플러스야. HCl이 있는 H 플러스 수소 이온이야. 수소 이온. 됐니? 이게 반응한다고. 뭐 이 얘기를 할 거야. 자,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여기는 HCl, 여기는 H 플러스만 표현했습니다. 여기 2 있으니까 여기도 2 적을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Mg2 플러스 더하기 H2. 이거 수소 기체입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다시 말해서 이건 뭐니? 하나는 0, 하나는 플러스 했는데 반대됐지, 그지? 얘가 플러스 되고 얘가 0이 됐지, 그지? 이거 뭐니? 전자이동했지? 그러니까 무슨 반응? 산화하는 반응이야. 전자를 수소가 받았거든? 수소가 환원된 거지. 금속, 마그네슘은 뭐야? 산화된 거지. 맞지? 이거를
요렇게도 표현하지만 이게 더 자세한 표현이지.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Cl-는 반응을 안 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원래도 Cl-, 나중에도 Cl-야.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MgCl2. 이게 약간 겹쳐져 있는데 내가 편집 잘못했나 봐. MgCl2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그냥 이렇게 있는 물질이 아니야. 그냥 Mg2 플러스 이온하고 Cl- 이온 두 개가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그게 MgCl2야. 됐니? 그게 실제 반응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방금 이 식이 실제 반응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Cl은 뭐라고 하냐면 구경꾼 이온.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음이온이. 됐지? 반응 안 하고 그냥 원래도 Cl, 나중에도 Cl. 이렇게 되는 거죠. Cl-. 오케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 H 플러스였지, Mg였지. 근데 이 마그네슘이 양이온이 됐잖아. 반응했잖아. 그러면 마그네슘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도 마그네슘 구리에서 반응하면 마그네슘이 반응했잖아. 그지? 그러면 마그네슘 구리보다 반응성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수소를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응성 비교를 할 수 있다. 그걸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약간 복잡하다, 어렵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야. 알겠지? 마지막은 아니고 어려운 거죠. 마지막. 금속과 금속 염 수용액의 반응 이렇게 나와 있다. 그지? 지금 황산구리 수용액과 요것도 이제 내가 엑기스만 뽑아볼게. 황산구리 수용액에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황산구리가 CuSO4거든. 얘가 이제 물에 녹으면 Cu2 플러스와 SO4 마이너스 이온으로 돼. 근데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왜? 이거 구경꾼이야. 그냥 그대로 있을 거야. 지금 황산구리 2 수용액이 필요한 거는 구리 이온 때문이야. 됐지? 구리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뭘 넣어줬냐면 아연, Z, 아연을 넣어줬어. 아연, GN이 아연이야. 됐지? 아연을 넣어주니까 반응을 했어. 아연이 2 플러스가 되고 구리가 금속으로 석출됐어. 이 석출될 때 어떻게 되게? 아연 막대를 넣어주잖아. 그러면 아연이 막대에서 표면에서 이온이 돼서 나가겠지, 녹아서.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구리 이온이 붙어서 금속이 되는 거야. 이걸 보통 뭐라고 하지, 이런 걸? 도금이라고 해요, 도금. 뭐 어떤, 쇠에 은이 도금되면 은도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금도금, 은도금. 이게 뭐니?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어떻게 그렇게 얇게 이렇게 붙이니?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런 거다. 이거 넘어갔네? 그런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아연이 이제 이온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 숙제 하나 늘어났습니다. 자, 금속의 반응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자고. 칼카나마 아라철. 여기까지만 하자고, 일단. 여기에서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안정한 것들 안 나와 있어, 지금. 뭐, 구리, 은, 금, 백금 순서대로 안정해지거든. 이건 안 나와 있다고, 지금. 됐지? 칼카나마 아라철. 아연이니까 철. Fe, 철. 됐지? 반응성. 그러니까, 자, 해볼까? 봐봐. Ca2 플러스하고 철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반응해, 안 해? 안 하지? 왜? 칼슘이 철보다 반응성이 훨씬 크지? 그러니까 얘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고, 이게. 이온 상태로 있는 게 반응성이 큰 거야, 맞지? 근데 Ca2 플러스에 칼륨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칼륨 깡패야, 얘. 진짜 깡패거든? 금속 중엔 물에 칼륨 그냥 넣으면 폭발한다고. 통 터진다고. 반응 엄청 빨리 해. 반응성 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온이 돼. 근데 얘는 1 플러스이기 때문에 2개 필요하겠네. 그리고 구리가 하나가 금속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구리가 아니고 칼슘. 됐지? 칼슘이 갑자기 구리가 되진 않는다. 그지? 칼슘은 칼슘이고, 기본은 기본이고. 그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이제 반응성을 비교하는 걸 또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아니? 어떻게 내는지 아니? 이렇게 한다. 얘 질량은 3이고 얘는 2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반응한다. 이렇게. 그러면 야, 이건 내가 문제풀이를 조금 보여줄 거야. 진도가 좀 느려도 어렵거든. 봐. 이랬을 때 이런 거야. 얘는 2 플러스 이온이고 3 플러스 이온이 될 수 있는 놈이야.
그러면 얘가 산화한 반응할 때 몇 대 몇으로 반응해? 3대 2로 반응해야 돼. 왜? 전하량 때문에. 플러스 6, 플러스 6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 알갱이는 뭐 질량이 5라고 하자. 응? 얘는 4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응했을 때 3, 5, 15가 그 이온으로 떨어져 나갔다 치자. 그러면 4, 2, 8이 뭐야? 다시 금속으로 돌아오거든?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용액의 질량이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물어봐. 그럼 봐봐. 수용액은 물에 녹아있는 용액이잖아. 이 금속은 그 수용액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15라는 질량이 물로 갔지? 물에 녹았지, 이온이. 8이 이제 빠져나왔지, 그지? 그러면 7만큼 수용액의 질량이 증가한 거야. 멋있지? 이런 걸 이제 문제로 낸다고. 그러면 어려워진다. 이런 게 다 뭐니? 양적 관계 문제라고, 양적 관계. 이 양적 관계가 아까 말했지만 중화 반응에서는 좀 더 깊어져, 어려워져. 심화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접근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좀 필요해. 혼자서 할 때는 완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아. 가이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계속 할 거야, 내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다시 지금 이론 설명이 지금 여기서 마칠 거예요. 어이구, 마칠 건데 아까 말했지만 생명 현상 속 산화하는 반응은 이거 뭐니? 광합성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그 얘들은 이제 포도당으로 환원된다고 했지, 그지? 환원. 산소가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기준에서 포도당이 되면 환원, 물 기준에서 산소가 되면 이걸 산화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지? 기억해, 그냥. 그 다음에 이 반응의 반대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 우리 몸에서 일어나. 우리 몸에 포도당이 흡수되고 거기 산소를 붙여서 연소시키면 안 되고 불나면 안 되잖아, 우리 몸에서. 그지? 산화시키면 에너지가 나와. 빛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화학 에너지로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뭐라고 하지? 호흡 또는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딱 정확하게 정반대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게 세포호흡이야. 그러면서 뭘 얻는다? 에너지. 이 에너지 원래는 광합성 할 때 빛 에너지로 흡수됐던 게 다른 에너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건 뭐라고? 아까 산화하는 반응의 예시입니다. 이 사과 이렇게 잘라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과 쪽에 이제 산소가 붙는 거야. 그럼 갈변한대. 이런 식이야.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론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 말했듯이 오늘은 주간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숙제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탁탁탁탁 찍어서 이제 하나씩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거를 받고 오늘은 가서 여기 적혀 있죠? 이거 좀 적어 가세요. 적어 가세요. 적으라고. 저장돼 있으면 뭐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말했지. 들었니? 못 듣는 학생도 있을 거야. 목요일 저녁까지 밤까지 숙제의 진도 다 하면 격하게 칭찬해 줄 거고 어디까지 했다라는 거 마지막 페이지를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채점해서 정답률 그러니까 38문제 중에 32 이런 식으로 알지? 내가 하는 방법 38개 중에 32 뭐 75개 중에 70개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문제 중에 맞춘 개수 이거 적어서 사진 찍어 보내세요. 하는 이유는 뭐 그냥 귀찮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똑같은 노력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내가 계속 고민하고 전달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늘 주는 숙제 자료에 대해서 목요일까지 이렇게 꼭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분명히 조금씩은 도움이 될 거라고 더. 오케이? 예, 챙기세요. 너 먼저 줄게.